모집 인원 자리랑 학생 수, 입학생 자리랑 원서의 개수랑 이런 거 비교해야 되는데 이 표준 퍼센티지를 보면 안 되고 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나를 넣었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5%지만 나를 넣었을 때 나는 10%, 20%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한 3개만 보자. 가장 들어가기 쉬운 아이비리그 1, 2, 3는 누구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이런 되게 유치한 주제지만 그래도 한번 터치업한 하면 어떨까 싶어봤는데 아이비리그 중에 들어가기 제일 쉬운 대학교가 어디야? 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근데 그냥 여기가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제일 들어가기가 쉬워 보다는 왜 여기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쉬운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비슷한 컨셉과 티어리로 다른 대학들, 사립대학교 말이요, 접근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봐야겠다 하면 합격률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택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마추어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랭킹 높은 학교 이렇게 빡 내려가지고 낮은 학교까지 이렇게 정하는 거와 전략적인 선택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합격률이지만 나한테는 핏이 맞는다든지 이런 합격률이지만 내가 떨어질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준 프로의 수준, 이렇게 25년 한 사람들만큼 디테일한 데이터가 많지 않더라도 준 프로 수준까지는 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주요 얘기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설명들을 제일 쉬운 아이비리그는 어떤 학교냐부터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출발. 오늘은 요 비디오 찍고 나면은 이제 EBEA 쓰는 학생들에 대한 원서 에세이들 이제 전체 지난 한 달, 2달 동안 에세이들 자잘한 디테일들을 계속 수정을 해왔거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서 에세이 다시 한번 원서에다 올리고 합체시키는 거야. 원서에 있는 표현 한도가 에세이와 이런 것들이 잘 어울러지는지 애디셔널 페이지까지 맞춰서 쓰는 학생들, 패션 프로젝트 했던 학생들 패션 프로젝트 올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이제 11월 1일까지 결제하고 무엇을 확인해주고 뭐 얼리 디시전 어그리먼트 썼는지 에세이 내용 중에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이 부분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고 결제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내서를 이것만 해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이 정도 칸이야. 이 정도 한 11개 보고 내용들 정리해서 드리는데 이게 학생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명 한 명 다 한 땀 한 땀 써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써서 이따 오후에 내잖아. 그럼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써놔. 일주일 전부터 써놓고 또 들어가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잔실수가 없어야 되는 마지막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금질을 여러 번 하는 편인데 오늘부터 이제 발송입니다. 이게 나가야 돼 이제. 자, 가장 쉬운 아이비리그 해가지고 제목을 갖고 왔죠. 그런데 아이비리그는 뭐야? 자, 아이비리그 몇 개의 이런 창피한 얘기인데 30년 전에 대학 갈 때 쌤이 학교로 빡 가면은 그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었던 것 같아. 1학년 되기 한 2주 전에 학교 수업 시작하는 첫날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 인터내셔널 오리엔테이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전체 오리엔테이션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갔어. 그때 벌튼이었던 것 같아. 이 체육관이라고 그러나 신입생들 모아가지고 웰컴 뭐 총장님이었나? 아마 인사도 기억도 안 나거든. 뭐 하고 뭐 설명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 체육관 위에 이 학교 깃발들 있잖아. 그게 달려있는데 우리 학교 이름 있고 옆에 이렇게 그래서 8개구나를 그때 가서 알았네. 진짜 이렇게 무식하게 막 대학 가던 시절이다. 우리 시절에는 여러분 정보가 별로 없어. 이건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는 이 알뜰한 정보를 찾는 게 힘들었던 시기요. 그거 이해해주고 근데 요즘에는 정보가 다 많아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이비리그는 8개요. 거기에 동부에 있는 학교라서 MIT 들어가는 거 아니야. MIT 안 들어가. MIT 아니요. 자, 해가지고 학교 리스트를 쭉 보면은 8개 요렇게 돼. 브라운,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 하버드, 프린스턴, 유펜, 예일까지 요렇게 8개인데 이게 그냥 작년 기준에 합격률을 갖고 왔어요. 이거 뭐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여기 가운데 써 있는 거고 여기 합격률. 이게 디시전 제도를 쓰든 뭐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스도 거기 얼리 라운드랑 레귤러 라운드만 다 합쳐서 그냥 토탈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할 거기는 한데 요거랑 더하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 전체 언더그래주에이트 1, 2, 3, 4학년 학부생들의 전체 인구수, 학생 수를 같이 컴바인돼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가고 싶은 학생들은 브라운만 띵 쓰고 다른 학교는 쫙 내려가서 쓰지 않아. 이거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 다 비슷한 뭐 싹쓸이 8개 다는 아니라도 한 2개, 3개 정도 이상은 더 겹칠 확률이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코넬을 쓰는 사람들도 이 아래로 위로 2개, 3개는 겹칠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 전체 모집 인원 자리랑 학생 수, 입학생 자리랑 원서의 개수랑 이런 거 비교해야 되는데 이 대충 이들의 원서 개수 있잖아. 지원자 개수는
이 작은 학교 다트머스를 아마 빼고 나면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원서 개수가 비슷한데 코넬 같이 16,000명을 뽑는 학교, 유펜 같이 10,000명 이상을 뽑는 학교, 요런 학교들은 조금 더 들어가는 확률이 괜찮아지겠지.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면 다트머스는 5,000명 정도의 학교야. 4,500명이 약간 넘어 5,000명 정도의 학교야. 그런데 원서 개수가 적어. 뭐 요런 거를 감안을 해서 봐야 되니 뭐 이런 식입니다.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슬슬 생각해야 돼요. 11월 달에는 뭔가 계획이 서야 12월 달에 추진하는 거고, 성적은 잘 받고 있어서 뭐 아무거나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개만 보자. 가장 들어가기 쉬운 아이비리그 1, 2, 3는 누구냐 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면은 1번은 코넬 대학교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가 사이즈가 다른 아이비리그보다 2배, 2.5배 커. 뭐 유펜을 제외하면 유펜보다는 한 60% 크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야? 원서 개수는, 지원자 개수는 다들 비슷하다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어디 하버드 같은데 아까 하버드와 이 수준 차이가 더 있어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를 접어두고서는 입학생들의 프로필이 더 뭐 높다 안 높다를 떠나서 왜 벌어졌냐 입학 기준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이야. 모집 인원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채워야 되나 1학년은 4,000석을 채워야 되면 4,000개만 딱 뿌리면 안 돼. 일드가 100% 나오지 않으니까. 일드가 한 50%에서 70% 나오거든. 아이비리그들은 일드가 뭐냐면 한 8,000개를 뿌리면 4,000명이 온다 하면은 나눗셈에서 50%야. 그러니까 회수율 말이야. 회수율을 생각을 할 때 코넬은 4,000석을 모아야 되잖아. 학교가 졌다만큼 지금 기숙사도 있고 교실도 있고 교수님들도 초빙돼 있으니까 학교가 크니까 4,000명을 1학년을 모으려면 한 13,000개 정도에서 한 8,000개 사이를 뿌려야 돼. 대충 생각하면 그렇지. 2배 이상 3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드율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합격률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드를 생각해서 더 2배수 3배수까지 뽑는단 말이야 학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합격생은 훨씬 많아. 근데 동시에 예를 들어 코넬도 합격을 하고 하버드도 합격하고 딴 데 다 떨어졌다 치자. 자, 그러면은 뭐 장학금 혜택이 없고 뭐 이런 조건에서 기본 조건에서 아마도 하버드 가겠지. 학비도 비슷한데. 자, 요렇게 되면은 코넬은 일드가 떨어져. 자, 이런 식의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 큰 학교들은 모집 인원은 훨씬 더 크다. 이 합격생 수 4,000명보다 저희 1, 2, 3, 4학년 합친 수니까 4분의 1로 나와서 4,000명이면 4,000명보다 훨씬 많다는 계산을 하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2등 학교는 유펜입니다. 왜냐면 전체 학부생이 한 10,000명, 11,000명, 11,000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0,000명이네. 이라고 되니까 여기도 일드를 계산을 했을 때는 1학년 수가 그거보다 높게 갈 것이다. 해서 유펜이 그 다음으로 이 US 뉴스 랭킹 뭐 랭킹들을 떠나서 합격률만 보고서 해석을 할 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고를 때 느낌은 이런 식이야. 아 맞다. 그러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3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 컨설팅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댁에서 지도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를 또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 많고 직접 경험이 25년이 있으니까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또 웨비나들이 있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1, 2, 3등 안에 들어간 학교를 보면 다트마스 칼리지겠습니다. 여기가 초소형이거든. 학교가 엄청 작은데 이거 봐. 4,500, 5,000명 정도 돼. 5,000명. 합격률 이렇게 넣는데 모집 인원이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외 상황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비리그만큼 지원자 수가 아니야. 지원자 수가 한 2배 차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자 자체가 좀 없는, 거기에 모집 인원도 작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계산하면 지원자가 다른 학교랑 개수가 똑같은데 모집 인원이 이렇게 작아버리면 그러면 합격률은 막 1%, 2%대로 떨어져야지. 근데 양 자체도 좀 작은데 모집 인원 작으니까 이 비율 대비를 했을 때는 여기는 생각보다. 그리고 막 그런 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해 못해. 다트머스에 뭐 공대 없는 줄 아는 사람 많고 막 다트머스는 뭐 글 쓰는 작가들만 나오는 문과대학이다. 이런 미안하지만 좀 강한 단어를 쓰면 헛소리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좀 덜한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지만 학교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리버럴하고 뭐 분위기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뉴햄셔가 이 뉴잉글랜드 자체가 다 그렇지만 이쁘잖아. 학교 계절 자체가 4계절까지 다 있는 이쁘잖아. 그래서 나는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학부 다니기엔 너무나 훌륭한 학교인데 인기 자체는 없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맞아. 그리고 소형 학교니까 작은 데에 강한 학교를 찾으면 여기가 제일 맞지 않나? 이렇게 막 좋게 포장을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다 하버드, 프린스턴 원해. 뭐 이렇게 그쪽으로 먼저 표가 가니까는 여기는 1, 2, 3 코넬, 유펜, 다트머스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누가 아이비리그를 갈 것 같냐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누가 아이비리그 갖고 가냐면 우리 이 컨설팅 프로그램에 들어온 부모님들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이 종종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급이면은 일단 퀄리파이 한다고 생각을 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급. 왜냐면 이게 전 세계에서 다 미국 대학교가 뭐 미국이 경제도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추세니까는, 그리고 또 영어가 국어로 쓰는 나라이고, 예를 들어 미안한 말이지만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는 그 나라에서만 좀 많이 되지만 이렇게 유니버설 하진 않잖아. 근데 영국 말은 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커가지고 살 때 가장 그래도 많이 쓸 것 같다. 이러니까 유학을 또 많이 가는 것 같아. 다들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해서 모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려면 누가 가냐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뭐 활동 많이 한 사람, 착한 사람, 잘생긴 이쁜 사람 이런 순위가 아니야. 유치하게 그게 아니라 이거 다 활동 많이 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세상을 좀 더 밝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그러면은 양쪽을 다 잘해야 돼. 좀 귀하지 그런 인재들이. 국가대표급 공부와 활동을 다 두루두루 갖춘 그리고 열정과 의지력이 있는 강한 사람 뭐 요런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말도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5%의 acceptance rate라고 아이빌리그들이 대충 얘기를 하잖아. 5% 그냥 8개 학교 다 평균 잡으면 대충 한 5%대. 자, 5%대의 학교로 들어가면 100명 중에 5명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자 2.5명, 남자 2.5명 이러니까 그중에 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으로만 볼 수는 없어. 이 표준 퍼센티지를 보면 안 되고 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나를 넣었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5%지만 나를 넣었을 때 나는 10%, 20%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핏이 잘 맞는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원서 패키지화를 잘 시키면 저 5%가 10%로 갈 수도 있고 약간 덕지덕지 정리정돈이 잘 안 되면 5%가 3%, 2%, 1%, 0.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이 아직 원서를 쓰고 있는 학년이 아니라 준비 중인 90, 11학년 뭐 그보다 더 어린 학년 또는 그들의 부모님이라면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 무슨 말이야? 요번 가을 학기, 요번 봄 학기에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나 참여할 수 있는 클럽은 지금 아니면 never 이라는 생각으로 해줘야 돼. 지금 아니면 지나가는 거야. 9학년 때 활동을 안 했어. 근데 10학년에 그 클럽을 들어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9학년도 하고 10학년도 한 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길래 걔를 같은 학교 나이 있는데 이런 생각 해봤니? 배 아프지 않을까? 좀 야속하게 내가 할 걸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해야 돼. 자, 공부도 9학년 때 성적이 낮지만 10학년 때 올라갔어요. 그건 좋지. 하지만 9학년 때부터 잘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과 아쉬움과 후회가 들 거라면 지금 달리라. 힘들어도 약간씩 더 했으면 좋겠다. 그 5%의 이 5%의 확률이 10%가 되게 20%가 되게 올릴 수 있는 지금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 학교의 사이즈도 고려해야 돼. 사이즈를 고려를 하면 이제 그 다음 단은 뭐야? 이 일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 일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모집 인원수가 계산이 돼. 모집 인원수는 신입생 총수가 아니야. 그거보다 2배, 3배 크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학교의 모집 인원수에 맞추되겠다는 게 아니라 합격생 수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5%의 방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지만 확률이 나는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학교의 카운슬러들과 제발 상담을 하면서 살자. 학교의 카운슬러가 별로 신뢰성이 없어? 둥글슬쩍 얘기하고 넌 아직 어리니까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 뭐 요런 접근법. 그러면은 우리 같은 개인 기업들 이런 25년씩 했으니까 그래도 이 잔뼈가 붙단 말이야. 실패와 성공 사례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중간 점검하면서 매 학기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다음 단계에 갈 때 앞에 돌다리를 조금 두드려 본 느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 바이바이.